그러고 이러는데 앞으로 관심 갖지 마. 그냥 조용히 잘 살아. 왜냐하면은 이 너무 관심 가지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차분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그 시간적 여유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전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전한 게 아니야. 너 소리 시끄럽다. 그거 이게 내전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럼 여러분 내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떠나가립니다. 난 아무리 저기 이상만 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불법적인 일은 안 하는 게 나아. 그럼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일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나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네,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카흐라만 마라시, 말라타야, 아드야만 등 6개 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디야르바르크 등 4개 주에는 출국 권고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이미 발령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여행주의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한국의 68 아니 단독 베트남 재판부는 학살뿐만 베트남 민간인 아니라 학살 피해자 그 거시기도 했어. 강간다 그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그 돈 주고 그런 것만 아니라 다 있어. 그런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그런 짓 잘했다고 하는 거야. 1968년 2월 따이한 한국군 새끼들과. 해병대 청룡부대 군인들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 디엠반현 폭리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군율이 제대로 안 씨는 썼다는 당시 거야. 가족 그런 5명을 내용이야. 잃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앞으로도 많이 소송될 거야. 그럼 거짓 아닌 사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얘기거리가 지금 안 나와. 정확하게 누구 잡혀서 어떻게 정확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증거라는 것은 목적을 띄워서 법원을 판단해서 이 사람 얘기가 사실일 것 같다. 그리고 또 조사해서 딱 조사해서 목록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판단을 해줘서 법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죄를 물어야 되는 거야. 죄를 묻고 그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유죄로 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얘기가 그 안에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인간 알기 우습게 한다. 그런 내용이야. 베트남전? 야 옛날에 베트남에 6.25 때는 대한민국 도왔어 새끼야. 그 베트남이 아니었어? 알았어 그럼.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서 포착된 정찰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야, 미국은 그거 이 피해를 옛날부터 고려할 했던 때 거야. 맨날 정보도 쓰던 정찰 거. 기구라고 야, 반박했는데요. 행글라이드 중국이 띄우고 첨단 그러는데 정찰 뭘 위성을 그 놔두고 이상한 시대적인 격이냐? 풍선을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봉선 아이, 기자입니다. 그것도 띄우고 저것도 띄우고 다 이유가 있어. 미국에서 탐지된 재밌잖아. 중국 정찰 풍선이 다 캐나다 쓸만 영국도 하니까 쓰는 침범한 것으로 거야. 드러났습니다. 이에 캐나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미국에선 또 다른 정찰 풍선이 야, 미중 이거 등 4일씩 동부 걸려. 지역에서 목격됐다는 4일, 신고가 4일, 잇따랐습니다. 4일. 또 그러면 트럼프 또 집권 4일. 때에도 그러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하나, 둘, 셋, 알려졌습니다. 넷. 4, 4, 16, 영국 16일. BBC 방송 등 한 달 외신들은 정도 걸렸어? 정찰 위성을 보유한 중국이 16일. 왜 위성 대신 15일, 16일, 냉전 때나 20일. 쓰이던 풍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가격사. 외신에 그 따르면 전문가들은 밑에는 풍선이 버스 무엇보다 세대가 그게 저렴하고 뭐냐, 이제. 위성이나 정찰. 무인기보다 전개하기 쉽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조종이 가능해서 궤도에 제한된 위성과 달리 목표를 더 오래 정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 They can actually get better, to some degree, better and more broad coverage than their spy satellites can. 또 중국이 정찰 풍선으로 미국을 자극한 건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지속적인 경쟁 관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한편 Under this president, we are more prepared to outcompete China,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정찰형이 한계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정찰 풍선이 미국의 그게 대응 수준을 한계가 떠오르는 아닐 수도 속셈을 있다고.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다양한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선입니다. 저거 만약에 주민이 신고 안 했으면 바이든이 그냥 놔뒀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아유 그러게 쟤네들은 전문 장비가 있어. 그것도 찍고 그러는데 나는 찍어도 잘 안 나와. 저기 저 골프공 같은 새끼고 탁구공이 단축구멍이 같은 새끼 저거 뿌야돼 갖고 저 동그란 새끼 저거 뭐야 내가 다른 저기 있는데 하면서 태양이야 달이야 하면서도 저 하얀 프레잉 하는 게 저거 뭐야 저거 별도 아닌 새끼 저거 그래서 그건 다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이게 영화의 하나의 소품이야. 그렇지. 넷플릭스 나올 거라고 하면서 있어오는 거지 앞으로. 그렇지. 찬도 출연이라고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에 한번 나올 것 같지 않네? 영화로. 앞으로 영화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저 흑인 배우가 주연으로 해가 딱 주연으로 해가고 흑인 배우가 이태원에 딱 저기 해갖고 주연해갖고 영화 촬영 하나 쓱 나오는 거 어때? 생각해보 재밌지 않아? 난 벌써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영화 한 편 찍었어? 난 2편 찍었어 새끼야. 3편까지 한번 찍어볼까? 무슨 소리 하려고? 3편 찍으니까 전 너무했어? 강아지 새끼 봐라 여기. 아우 귀여워. 부릉부릉 떨고 있대 야. 아이 추워. 그러게 돌보미가 없으면 저렇게 추워지는 거야. 떨기도 하고. 그 아침에 뭘 먹을 거라도 주말아 진짜 좋아하지. 에휴. 우리 가지고 있을 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그런 거야. 그렇지. 야, 굴리지 않는 이것도 보안 메일, 철저한 보안, 기업 메일도 하이웍스. 군부대 하서관이 저거 경찰한테 저지랄 떠왔다는 거 알고는 있어? 아이고 새끼들 네, 정말. 최근 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디도스 공격이 다시 기승입니다. 주말 사이에 LG U+ 유선 인터넷망을 겨냥한 이딴 디도스 공격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코레일도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야, 해보죠. 그건 가끔 그래.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유대 처음 기자 있는 안녕하십니까? 일도 아니더라고 네. 그거. 디도스 공격은 좀 예전부터 했던 그 바이러스 공격인 것 아니, 같은데 그러게, 아직도 처음도 아니야. 완벽하게 대응을 못하나 봐요. 그 열차 시스템이 사이버 그 이상한 공격의 것도 고전적인 처음도 수법이면서도 이게 아니고. 완벽한 차단이 어려운 LG 디도스 그것도 그렇고. 공격입니다. 어. 그 2003년 125 그 이태원 쪽에도 그 2005년 디도스인지 77 뭔지 사태. 그거 혹시 의심가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 수 워낙 없지. 오래전 전자파방에 일이라서요. 그러면서 그 있고. 당시 포털과 그 정보기관, 그렇지. 언론사 사이트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그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흐려서 이상이 확실히 나빠지지. 그 분산 기억해.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그냥 주로 해서 내려가는 한꺼번에 거 많은 잼 고통량을 천상서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화면이 특정 일정하게 서버나 나와야 네트워크를 되는데 쭈쭈쭈쭈 마비시키는 나가 사이버 내려 공격입니다. 흘러 내려가는 그 잼 도로에 갑작스럽게 많은 차들이 쏟아져 잼밍, 나와서 그 병목 잼밍에서 분산 같은 정체가 발생하는 완전 상황이라고 열기가 볼 가요.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은 안 걸리고 그런 거야. 그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병폐야 병폐. 하면 야단 맞는 새끼들 기본적으로 그런 예의가 없어 새끼들. 아유 지난달 나쁜 29일 새끼들.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이때 그 새벽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LG U+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요. 네. 그 모두 1시간 3분 가량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 4일 오후에도 다시 LG U+ 인터넷이 그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59분 정도 이렇게 목통이 됐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코레일도 일요일 밤부터 이제 디도스 공격이 감지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제 오전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월요일 출근길을 앞두고 승객들이 기차표를 애매하거나 그 애매표를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한 건데요. 네. 그 아직 디도스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그래 밝혀진 건 가끔 없는데 좋다니까.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에 글쎄 취약한 종이로 정말 찌는 거 비밀을 어쩔 수 사이버 없어. 공격으로 그게 제일 보입니다. 편해. 도대체 누가 그렇다고 그거 그런 확인도 걸까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할 거면서 다름도 아니고 기간 확인 안 통신 하면 몰라도 사업자는 확인하려고 LG 하니까 U+가 표적이 그렇대. 되면서 이로 인한 체감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LG U+ 유선 인터넷에 가입한 뭐 일반 가정, 그리고 PC방,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배달 앱도 목통이 되고 그렇겠네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말 장사를 2주 연속 망쳤다 이런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안 되면 손님들도 짜증나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카드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신고접수 전화하면 뭐예요? 전화 안 받는데. 장애를 입어서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네. 통신장애 때문에 피해 입으면은 어떻게 이용자들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네, 이게 그 통신사 약관에 보면 네. 손해배상 기준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 지난해 통신사 약관을 바꿔서 그 장애 배상 기준을 그 연속 장애 3시간에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누적 기준은 1개월 6시간 초과로 그대로 있었고요. 또 이게 배상 금액도 서비스 요금의 10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는 좀 거리가 먼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이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잡을 수도 없고 더 광범위하고 아 더 그건 큰 언제나 공격이 그래. 있을 그냥 수 셧다운 있는데 또 어떻게 시켜버려. 대비하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되지. 네, 말씀 셧다운. 그 디도스 공격 그거 자체를 쓰지 마, 시키야, 완전히 그러면서.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공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디도스 공격인 거를 최대한 빨리 감지를 해내고 빨리 우회도로를 뚫어서 그 접속량을 분산시키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분산한다고 해서 그거 정부도 해킹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번 그거 같이 공격 쫓아가면 그거 상황을 허당이야.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허당이다. 그 LG U+는 이번에 그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겪었거든요. 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 U+ 경영진에 강력 경고를 하면서 그 특별조사 점검단을 꾸려 현장 실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방위 역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 U+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비상이 걸린 LG U+도 주요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이번 주말을 틈타서 또다시 디도스 공격이 있진 않을지 그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김유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은 대체가 모르는 새끼들이야.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그렇지. 죽은 다음에 애들 대비를 못해. 걔들은 원래 그래. 대한민국 애들은 그냥 그런 애들이야. 에이, 그러니 하면서 살아. 그렇지. 그게 속편해. 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아. 그 이상한 새끼 만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한다. 아유, 엄청난 애들이야. 야, 동해 일본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거든. 야, 이제 해 먹나요? 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해. 네가 해 떠먹어도 뭐 소용없어.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해 좋아하지 마, 새끼야. 너무. 그래서 대한민국이 쉬어가고 있어. 능력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이게 다 능력 없어. 누가 해든 똑같단 말이야. 누가 해든 똑같아. 그렇다고 쟤네들 시키지? 할 줄 아는 거 없어. 걔네들도 똑같아. 해쳐먹을 새끼들. 그딴 새끼들만 있지. 그거 없어. 능력 없는 새끼들이라니까. 아유, 그게 이제 저기 지나가봐. 시간 지나가면은 그 이상한 거 나타났지. 그러면서 이거 신문에 나올 거다 아마. 그렇게 된다니까. 시간만 더 지나가봐라, 새끼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보여줄게 누구야? 보여줄게 그러면서 또 어쨌든 애 누구더라? 갈 수 있던데 보여줄게 하면서 정말 뭘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지가 지몸은 지가 알아서 산댄다. 보여줄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지 알 수도 없어. 야, 올 봄에 방출한다고 그러네. 올 봄에. 이러면 4월 방류. 4월 방류한대.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이었죠. 이제 따뜻한 봄이 올까 했는데 생각만큼 화창하고 포근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는 4월 일본 정부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대로 그냥 봄을 맞아도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뵈야 되는데. 네, 꾸준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큰 변수가 없다면 4월,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달 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렇죠. 잔인한 4월이라는 그 시기가 생각나는데요. 예. 이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요. 2011년 3월 11일부터 12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 거기에 전제 조건을 건 건 맞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뭔지 그거를 전 세계에 발표해야 되겠죠. 이제는 몰라. 그 부분이 굉장히 없어. 알 수 없는 새끼 여기 이런 놈이 있어. 신뢰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죠.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나라기 때문에 과연 일본 정부가 괜찮다 말만 일본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나 똑같은 새끼들이야. 몰라. 부분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40분의 1로 희석 처리를 해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대한민국도 사고 나면 저지랄 한다고. 저 일본보다 못할 걸 아마. 사고 처리하는 능력 봐라.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40분의 1 한다 치더라도 거의 1억 톤 정도 물을 부어넣어야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억 톤의 바닷물을 집어넣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바다에 버립니까? 돈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돈이 많이, 첫 번째 그게 신빙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바다에 버리면 희석되잖아요. 왜 미리 해요? 어차피 나가면 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무늬만 다시 희석이라는 거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준비해 왔고
뭔가 이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을 의미가 없어도 원저기가 지게 많으면 그거 시작하면은 흡비어돼갖고 그렇지. 이만한 게 그냥 쭉 가는 것보다 휙해갖고 그렇다면 일본이 거지.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데요, 시설에 대한 농도가 그런 신뢰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어떤가요? 지금 시설을 하신 건 아마 정화시설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게 그 전수 조사는 안 되죠. 130만 톤이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거의 700개랑 굉장히 많죠. 예. 조금 과장하면 석촌호수 물만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조사는 안 되지만 적어도 표본을 끄집어내겠죠. 예. 그렇지만 그 표본은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예를 그런 들어서요. 내용이야. 뭐 세슘 스톤쯤 같은 게 못하는 거 있어요. 있을 거의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시가 똑같기 때문에 예. 그게 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16,000배, 20,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 이건 뭐냐면은 아주 국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자료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예. 이걸 믿고 우리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허용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설비가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라고 부르나요? 알프스라고 하는데요.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일본 정부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은요. 예. 64개 정도 되는, 물론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중에 64개 중요한 정말 인간의 그 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만 골라가지고 걸러내겠다 전체를 예. 그리고 버리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워낙 양이 많아요. 몇 톤, 10톤 정도면 가능하겠죠. 이거는 100만 톤 넘잖아요. 그러면 예. 많은 것이고 그러면 거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필터, 여과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문 생산이에요. 그러면 그 여과기를 만들 때 이걸 다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도 돈 때문에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그 기술을 사지 않고 캐나다 기술을 사지 않고 자국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부터 부족하죠. 그리고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필터를 자주 교환해 줘야 돼요. 예. 이틀 사흘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지만 걸러지지 않죠. 그래서 결과가 여태까지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걸러준 것 같은데 4분의 3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필터도 네.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갈아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쓰임새가 1년에 한 번이 뭐냐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맞습니다. 지난번 그 가습기 문제 똑같은 거예요. 거기 걸러주면은 갈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갈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봅니까? 국제원자력 기구 들어갔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술자 안 들어갔죠?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 공회전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한일을 오가는 선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박들이 이제 평형수라고 배에다 물을 채우는 게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된 평형수가 이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직 피해가 확인된 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피해가 없는 게 맞는지. 그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될게요. 예.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우리 들어오는 배 그게 2011년 3월 11일 이후로 16,000척이 되거든요. 예. 그 중에 몇 척을 조사했느냐? 37척입니다. 16,000척 중에 37척 조사. 37척이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전수조사하지 않았죠. 왜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그럼 그 중에 조금 뭐 몇 리터 정도 했을까요? 몇십 리터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그야말로 집더미에서 바늘 하나 본고 야, 많이 해봐야 이건 안 빠켓이 되고 한 이거 통이야. 건축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빠켓이 2통이 하면 너무 많이 했다. 판단하는데 보름 한 달 걸리면 그동안에 선박은 기다릴까요? 바로 다음날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정부의 발표는 굉장히 물론 최소한의 성의를 보는 건 맞지만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요. 이제 해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1년 후로 예상이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있더라고요. 3일 그 정도 시간에 걸릴 정확하게 해서 거예요. 우리에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하나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새 이게 타고 그 쉬어봐. 단순히 뭐 해류나 그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유, 이렇게 시간 많이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 왔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또 누구 아, 죽이려고 해외를 왔어요. 굉장히 저거라 심각해요. 저거 또 강원치 넘치 무슨 저기 무슨 북태평양 씨야. 해를 타고 아씨 미국 뭐 소환, 종종 캘리포니아 아유 해를 모르겠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북적도를 타고 다시 다시 돌아오는데요. 가는데 이상한 놈이야. 그건 그러면서 욕하고 안 된다. 3년, 5년까지 돼야지 그 다음에 남중국으로 해가지고 대한해협, 뭐 스시마 해협이라고 하기도 하죠. 해서 동해를 지나서 스가루 해협, 삿포로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문제는 그동안에 침전,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근해에서 잡히는 우럭, 넙치, 광어, 고다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양에서 잡힐 참치 여기 먹이 사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류는 괜찮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전량 수입 제한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원산지를 야, 그 방사능 오염된 여인이구만. 야,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됐다는데 야, 선글라스 껴. 아이씨, 선글라스 껴 앞으로. 방사능 오염이다. 한 가지 그리고 태평양에서 잡으면은 그거 조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형에서 잡을 수 있고 러시아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산물 섭취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런 침전물이 좀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앞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지금도 해주셨어요. 위험이 될 수 있어. 일본 자국의 오염물질 어민들까지 위험이 사실은 엄마야.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차이가 석유 얼마나 척이 나길래 터졌어. 또 일본이 석유 이렇게 강행을 하는 석유에 내가 그 일단 오염물이야 진짜 그것도 오염물. 사기업 못 먹어. 거짓말이 아니고 민간 석유 기업이죠. 같은 소리. 석유. 때문에 전부 석유야 석유.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증발시킬 수도 있고 수소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지하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전부 1조 원, 2조 원 돼요. 일단 추정만. 그런데 이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억 원밖에 안 돼요. 일단 거기서 공이 2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이걸 위해서 10년 넘게 공을 들인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을 굳이 쓰레기 집화장으로 쓰리겠다. 근데 이게 후쿠시마 하수구인가요? 태평양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 모두의 바다예요. 요소물이 써야 될 아, 태평양이 쓰레기 차지장이야, 다 대한민국 쓰레기도 다 태평양이고 다 흘러 플라스틱 뭐가 아니야, 다 선진국으로서 태평양 나쁜 사례라고 쓰레기장이야. 하셨는데 또 다른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뭐 예를 우리나라는 들어서 중국.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미국은 스리마일섬 저기 체르노빌 있었잖아요. 이 두 나라 절대 바다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버립니까? 일본이 버리면은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국 사고 날 수 있어요. 50기 되고 앞으로 100기가 되면은 많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야, 되죠. 동해안, 대한민국 맞죠? 서해안 쪽에 그 쭉 해서 원제로 중공이 엄청 많이 만들어냈어. 이렇게 어느 쪽이야 그거? 플랜 봐봐, 플랜. 중공이 플랜에 가서 나온 게 어떻게 됐나? 그것도 우리가 조금 후회스러운 일을 그게 엄수 얘긴데.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1900 몇 앞으로 년도 취할 수 거야. 있는 그게 1900 현실적인 년도 거. 방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평형수 정말 전수조사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급감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 생계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2013년에 비슷한 이야기 했으면 그때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난방비 보조처럼 어민 생계 보조금 대책 이거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합해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좀 해결해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본을 향해서도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유감 표명 외에는 그렇게 강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우리나라 외교 밥상에 우리 저녁 밥상 얘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복원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자꾸 후쿠시마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 저녁 식탁은 위협 바로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무언가 좀 빨리 눈에 보이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 미세먼지 매우 나쁜 스모그 엄청 많이 흐르고 있고, 저 일부러 스모그 흘려서 보낼 수도 있어, 걔네들이. 중공에서 그냥 먼지바람 이상한 스모그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다고. 그거 알고 있어? 스모그 보내면 니들 뭐라고 할까? 미세먼지. 알 수도 없는 정체불명이 그런 입자들 보내면. 그때 뭐, 호흡하다가 죽어, 임마. 잘못하면. 습식 곤란, 그리고 이상한 물질 들어와서 병 걸리고 죽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 전쟁이 아닌 줄 알았어? 이런 싸가지 없는 안보 같은 새끼, 보안계가 뭐야? 그딴 게 보안 아니야, 새끼야? 안보가 어딨어, 안보가? 이 나라 지키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새끼가, 이 엉뚱한 새끼가. 법을 위반해서 범법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범법자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봐. 그 중공 애들이 거기다가 미세먼지나 그런 이상한 입자들을 보내갖고 막 흘려보내. 그러면 대한민국까지 오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려, 새끼야.